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91%, 그리고 코스닥은 1.45%,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실상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이후에 금일 국내 증시도 부진한 영향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인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경계 심리를 따져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메인 이벤트로서는 우리가 FOMC에 대한 경계 심리 및 우려감들을 야기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지금 시장의 전망은 대부분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으로 무게가 가중되고 있어요. 25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인상 확률이 지금 87.7%라고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뭐냐면은 이런 6월달 내용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사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을 거진 가시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와 상반되는 내용이라던가 무언가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은 그 역시 시장에서는 큰 변동폭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내용 자체적으로 무언가가 큰 변동폭을 보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어질 텐데, 파월 의장의 연설하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당연히 5월 FOMC를 통한 기준금리가 아니라 향후 FOMC를 통한 통화정책 향방, 통화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분명 주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7월, 9월, 11월, 12월, 원래 이제 내일 FOMC가 끝나면은 5번의 FOMC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사실상 이와 관련된 발언들은 인플레이션이란 거나 경제라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파월이 무언가가 한 번 말했다고 해서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줄곧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파월 의장과 연준은 당근과 채찍을 연달아서 주기로 유명한 집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그런 내용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증시가 오르고 떨어지는지, 투자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지도 흐름을 체크를 해야겠죠.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증시가 오르면 호재일 것이고 증시가 떨어지면 악재이겠지만, 이에 대한 평가 역시도 오늘은 호재라고 생각하고 상승했지만 다음 주엔 또 반대되는, 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시장에 대한 초점이 한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양갈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단순히 호재 악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용들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필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고용 지표에 대한 내용, 뭐 서비스업 지수, 뭐 비제조업, 뭐 제조업 등등 내용을 가지고 경기와 금리 상황을 고려를 하는 게 1차적일 건데, 우리가 함께 좀 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역은행 사태가 좀 아직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번에 좀 인수가 확정이 나기는 났으나 계속해서 우려감은 사실상 지속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아보자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건데, 위드 코로나 기조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재택근무였던 업종들이 다 전반적으로 100% 확률로 다시금 사무실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업용 원래 이 지역은행들의 70% 이상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서 수입이 좀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수입이 결국은 생기지 못하다 보니까 침체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감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BTF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근에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기도 했죠. 결국 현금을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이 지역은행 내용들을 다룰지 연준이 전 그 부분을 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증시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240, 코스닥은 240, 코스닥은 480선 부근에서의 지지 반등 여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분명 참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증시의 흐름은 섣불리 무언가가 예측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단순하게 0.25가 나온다고 시장에서 예측했었기 때문에 호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지 반등 여부가 보이는 것은 맞으나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에는 아직 섣부른 상황이다 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